현재 애플의 폴더블폰 예상 이미지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모양은 유지하되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채택됐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콘셉트 디자이너 안토니아 드로사는 최근 자신이 제작한 폴더블 아이폰 영상을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그는 이 제품의 이름을 아이폰 에어라고 명명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아이폰 에어 디자인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 플립 3와 거의 비슷합니다. 접었을 때 가로로 선을 나눠 하단에 커버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전과 디스플레이 오른쪽에 카메라를 위치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의 경우 아이폰 에어는 갤럭시 Z 플립 3보다는 위아래 폭이 넓어졌지만 카메라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 가로 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 Z 플립 3가 1.9인치 직사각형의 길쭉한 화면이었다면 아이폰 에어는 정사각형 화면이 예상됩니다. 또 아이폰 에어 메인 디스플레이는 노치 디자인이 아닌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펀치 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데요.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플래시 위치는 갤럭시 Z 플립 3 정면 카메라 하단에 위치해 있는 반면 아이폰 에어는 후면 최상단 중앙에 위치하며 후면 카메라는 갤럭시 Z 플립 3가 2개로 일직선으로 배열돼 있지만 아이폰 에어는 3개 카메라가 기관총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차이점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 시기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업계에선 2년 뒤인 2024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예상이 맞다면 애플은 2019년 첫 폴더블폰을 출시한 삼성에 비해 폴더블폰 출시가 5년 뒤처지게 되는 셈이 됩니다. 현재 폴더블폰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2년 후에는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이 3천만 대 규모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을 상용화하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타사 제품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시된 경쟁사 제품을 살펴보면 노골적일 정도로 삼성을 베꼈다는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을 노골적으로 베끼는 제조사들은 화웨이, 오포, 샤오미, 아너 등 중국 제조사들의 제품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폴더블폰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삼성 폴더블폰과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포가 지난해 말 선보인 파인트 N인데요. 삼성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같이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 채택됐고 전체적인 크기와 카메라, 배열 등 대체적인 디자인도 거의 똑같습니다. 샤오미가 작년 4월에 출시한 미믹스 폴드도 마찬가지죠. 삼성 폴더블폰의 디자인을 거의 따라한 중국의 오포는 그동안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2018년 4월에 처음으로 시제품이 탄생했고 4년간 6세대에 걸쳐 제품을 개발했다.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서두르기보다는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제품을 출시하는 게 낫다. 오포의 주장은 자신들이 삼성전자보다 폴더블폰을 먼저 개발했다는 것인데요. 삼성보다 오래전부터 폴더블폰 개발에 착수했으며 내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세대 개발을 거쳤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가 독주하다시피 하는 폴더블폰 시장에 중국 브랜드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포는 당시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메인 디스플레이의 주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라우 오포 CPU는 다른 폴더블 기기와 비교해 최대 80%까지 눈에 띄는 주름을 최소화했다며 삼성전자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오포가 파인드 N을 출시하는데 이어 화웨이도 폴더블 제품인 P50 포켓을 공개했습니다. 파인드 N이 좌우를 접는 형태로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와 닮았다면 P50 포켓은 상하를 접는 형태로 갤럭시 Z 플립 3와 유사합니다. 한편 화웨이의 P50은 디자인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 GSMRNA는 패셔니스타를 위한 기기이자 삼성 갤 플립 3의 시장 점유율 일부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두 회사 모두 삼성전자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파인드 N은 삼성을 의식해 갤 폴드 3과 비슷한 사양을 내세우면서도 출고가를 43만에서 57만원가량 낮췄습니다.
현재 시장을 독주하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삼성 폴더블폰을 따라하던 중국 제조사들의 폴더블폰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화웨이가 만든 크렘쉘형 폴더블폰은 기기 결함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곤혹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적된 힌지 고정력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연약한 디스플레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폴더블폰의 글로벌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삼성전자는 얼떨결에 힌지에 이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기술력 격차를 입증하게 됐죠. 삼성은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고도 중국 A의 저절로 기술력이 입증된 것입니다. 현재 SNS상에서 P50 포켓의 디스플레이가 깨지고 화면이 다운되는 등 불량 현상을 토로하는 영상과 이미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출시 초기부터 사용자들이 여러 불편을 겪으면서 글로벌 흥행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서 P50 포켓은 약한 힌지 고정력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린 바 있습니다. 힌지가 특정 각도로 고정되지 않으면서 헬스 모드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90°에서도 고정되지 않고 어느 순간 자동으로 눕거나 펴지는 영상 등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유튜버가 이를 리뷰하면서 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어떤 각도에서도 단단히 고정되는 갤럭시 Z 플립 3와는 다른 모습이죠. 힌지에 이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문제인데요. 해당 영상에는 폴더블폰을 펼치자 힌지 주변이 검게 물든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깨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사진에도 힌지 하단면 디스플레이가 연두색으로 도배된 P50 포켓이 올라왔습니다. 정상적인 화면을 볼 수 없었죠. 이로써 삼성전자는 얼떨결에 힌지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우수성도 증명하게 됐습니다. 삼성은 현재 힌지 기술과 디스플레이 모두 자체 생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럭시 Z 폴드 3보다 주름이 적은 폴더블폰으로 승부수를 띄운 오포 파인드-N 역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경쟁사마저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애플, 구글 등 여러 경쟁 업체들이 모두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삼성은 폴더블폰에서의 왕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애플의 폴더블폰이 많이 팔려도 삼성의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한편 삼성이 이처럼 폴더블폰에서 각광을 받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경쟁사들의 비난도 받았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가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선보였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테크 칼럼니스트 조안나 스턴은 차라리 핫도그나 접어라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갤럭시 폴드에 소시지를 끼워 넣는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하기도 했죠. 이런 조소를 받던 삼성이 불과 2년여 만에 대중화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폴더블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폴더블폰 사업에서 일단 후퇴를 선언하며 출시일을 연기했고 애플은 빨라야 2024년에 폴더블폰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야말로 최근 폴더블폰 시장은 삼성의 동무대와 다름없습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한 만큼 지속해서 새로운 폼팩터 개발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IT 전문 매체 레츠고 디지털은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라며 내년에 갤럭시 Z 플립4, 폴드4 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롤러블 스마트폰 등 새로운 폼팩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가 지난 2019년 출원한 폴더블폰 디자인 특허가 세계 지식재산기구에 의해 최근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특허청에 이중 슬라이드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특허는 화면을 두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듀얼 슬라이드 폰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도면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화면은 위아래와 좌우 두 방향으로 밀어 확장할 수 있으며 화면을 한쪽 방향만 늘릴 수도 있고 좌우 두 방향을 동시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 화면을 확장할 경우 가로 30%, 세로 25%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같은 달 폴더블폰과 롤러블폰을 결합한 특허도 세계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Z 폴드 N 슬라이드로 알려진 이 기기는 기존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외관은 비슷한데요. 하지만 버튼을 터치하면 추가 화면이 펼쳐져 화면을 25%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출시 지연과 기술 고전에도 삼성은 계속해서 초격차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용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한 만큼 차기 폴더블폰에선 새로운 폼팩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출고가 인하로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 반면 중국 업체는 수율이 떨어져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천하의 애플도 결국 갤럭시 Z 플립 3와 비슷한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하며 삼성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